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이 채권 금리의 급등 그리고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 보이고 있죠. 오늘 양지수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도 부재하고 상승할 모멘텀이 부재한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상승할 만한 종목 혹은 섹터를 공략해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5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상시 주식에 대한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저희가 딱 8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 8가지의 종목 내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대응 전략,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께 하셔갖고 원탑 종목이 과연 이 안에 있을지 혹은 없을지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 소식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세를 내줬는데 지금은 좀 두 가지의 종목 모두 다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죠. 일단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이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그렇고 상한가를 먹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이렌시스를 봐야 될지 혹은 실적이 직접적으로 찍히는 SPG를 봐야 될지 두 종목 모두 다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중임자 치료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중임자 가속기 치료를 하면서 암 환자의 암이 깨끗하게 제거가 됐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임자 치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지만 최초이고 또 암 제거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할 만한 재료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임자 치료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돈이 흐를 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들 그 안에서도 정태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정태주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PM풍력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권에서 이 가속도를 붙이면서 좀 돌파를 하려는 시도 보입니다. 첼시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일 수 있으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충제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죠.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이렇게 정태주 내에서도 좀 재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네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8종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딱 원탑 종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모두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거의 한 달 내내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떤 종목이 저가 매수세로 우리가 버도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하이스타트 전문가님 모셔봤거든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테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를 것 같아요. 참 계속해서 빠지면서 시장이 맥 빠지는데 전문가님은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 9월 말부터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는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좀 일찍 빠졌습니다. 9월 1일 대비해서 코스닥 기준 10% 이상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10% 이상 빠진다는 건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 15에서 20% 정도는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 정상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번 달에 정말 한 15%, 20% 빠지는 게 내 종목만 이렇게 빠지나 생각할 필요 없이 특정 개별 이슈 종목 제외하고 대형주 빼고는 그 정도 빠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추세는 오늘 정도는 제가 전에 미증 씨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 4일 연속 하락 이후로 반등이 나와서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을 좀 기대를 했지만 저도 기대를 했지만 네, 양시장 하락폭을 좀 장 초반 대비해서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4.5 이상의 국채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 최고치를 지금 달성한 만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제가 관망세가 좀 짙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보다 더 장이 지루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연휴 앞두고 좀 심란하시고 마음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 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번 주 PC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네. PC 지표 발표 이후로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은 턴하지 근데 않을까라고 그때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있어요. 추석으로 인해서 휴장이잖아요. 휴장 이후로 이제 어, 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휴장 이후로 우리가 좀 장을 기대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 시점에서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저가 매수세로 좀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 테마나? 찬바람 불면 배당주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특히 국채금리가 상승이 된다는 건 이제 당연히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이런 위험 자산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채금리하고 이제 그렇게 연동이 안 되는 섹터가 보통 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갈수록 기술주나 성대주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배당주는 찬바람 불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상승이 나와도 어느 정도 버티거나 아니면 저가의 분할 매수가 유효한 섹터가 유일하지 않을까. 특히 약세장이 좀 지속될 때는 보통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우선주, 그다음에 뭐 이제 스펙주, 품절주 이런 소외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 섹터,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쉬어갈 때 갈 곳 없는 자금, 지금 뭐 순매수하는 자금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갈 곳 없는 자금이 특정 섹터로 몰릴 수밖에는 없고요.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9월달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들이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 윗꼬리 달고 강하게 눌림을 좀 겪고 있는데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끌고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배당주 종목들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테마를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유일한 예를 시장의 들면 뭐 해법이지 않을까.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종목이다 하면 뭐 정태주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이슈를 있었던 이 로봇주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봐야 전일 될까요?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제 투자하는 바람에 그쵸. AI 관련 테마, 특히 솔트룩스라든지 모아데이터 이런 테마주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미증시나 아니면 장 마감 이후로 이슈가 됐던 테마가
수급이 좀 빨아들이고 있고요. 그 테마 장세가 길게 2, 3일 이상 끌고 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배트를 짧게 잡고 이게 몇 시간도 네. 연속성이 지속이 안 되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초반에 강했더라면 지금 거의 대부분 좀 윗꼬리를 달고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배트를 짧게 잡기가 좀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거 짧게 잡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좀 예상을 못했던 게 금일 이제 그 개인들의 자금이 좀 주춤한 부분을 네, 예탁금이 빠져나간 이유는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맞아요. IPO 자금, 왜냐하면 주식 자금을 빼서 거기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쵸? 그 부분 때문에 좀 소외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이제는 세론이라고 하잖아요. 뉴스에 파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일정 전에 미리 잡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팔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세장에 좀 소외받고 있는 품절주라든지 우선주, 스펙주, 정치 테마주 쪽으로 어차피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라 상승이 나오지 않은 테마주, 예, 아직 이제 출발 전의 테마주를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제가 2,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이 좀 불안하고 그쵸? 확실히 없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어가자. 아, 쉬어가자라고 네.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근데 지금 긴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방송을 또 하는 시점이면 다다음 주가 될 것 같고 그때는 10월입니다. 네. 전문가님 또 만날 시점이 이제 10월인데 10월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0월 전략이 좀 섣부르게 접근하기가 힘든 이유가 네. 말씀드렸듯이 국채 금리가 일단 꺾여야지만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다행스럽게도 국제 유가는 90불 언저리에서 추가적인 반등 상승 폭이 조금 약해졌거든요. 최근 저점은 한 88불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유가적으로는 한숨을 좀 돌릴 거라 이제 다음 달 CPI 지표 발표라든지 이번 주 PC 지표 발표 이후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금리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여부에 따라 국채금리 상승폭이 꺾일지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시장이 악재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셧다운 부분 우려도 있고. 네, 근데 셧다운 우려야 항상 있었던 일이라 네.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또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인플레 2%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쵸.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내년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내년 3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는 좀 힘들고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타파하려면 인플레 둔화가 눈에 좀 확실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 주 PC 지표라든지 다음 달 CPI 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이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좀 우려되는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 820선을 뚫고 강하게 한번 더 눌러준다면 반대 매매까지도 오. 걱정을 좀 개별 종목들 특히 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라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배당주를 좀 분할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현금 예수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10월달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좀 짓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는데요. 일단 로봇주 내에서도 두 종목 감속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렌시스 vs SPG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사실 둘 다 감속기 감속기 종목이고 그리고 삼성향으로 뭐 납품을 하는 그런 공급을 하는 종목이에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나으실까요, 전문가님은? 제가 오늘 종목 가지고 왔을 때 네. 로봇 관련 테마 중에서는 9월 한 달간 9월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세 자릿수 상승을 가지고 왔던 유일한 로봇주가 이렌시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렌시스인가요? 네, 둘 중에 오. 하나를 픽한다면 이렌시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SPG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감속기 섹터 SBB테크라든지 맞아요. SPG라든지 워낙 또 강하게 말아 올렸던 종목이고요. 7, 8월 달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9월 한 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가 연내 이제 출시를 거의 앞두고 있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이제 감속기를 납품한다는 그 이슈 때문 그 한 가지 이슈 때문에 네, 이렇게 상승폭을 좀 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큽니다. 사실 근데 SPG 같은 경우에도 삼성 쪽으로 그 삼성 등 이렇게 다양한 회사의 로봇 감송기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급만 봤을 때는 네. 예전에 한번 쳤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당분간 횡보를 하거나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나와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렌시스는 장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차트 보시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박스권은 거의 한 3,000원 돌파를 못하고 한 줄 아닌가요? 한 네, 줄? 거의 뭐 한 줄 정도로 네. 굉장히 긴 행보를 하다가 이제 저점 9월 초에 네.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수급이 한번 터졌었고요. 그리고 4,200원에서 3,200원까지 한번 눌림을 겪고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 만큼 AI 차트 같은 경우는 한 4,600원 선을 손절로 잡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탄출을 하는 게 맞고요. 4,600원대를 지지받는 걸 보고 다시 진입을 하거나 주요 제가 지지 라인은 한 4,4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4,400원을 지지받는다면 한 번 정도 저는 연내 어차피 웨어러블 로봇이 아직 재료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연내 출시라는 건 이제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물론 삼성에서 이제 출시를 딜레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로. 네. 그렇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빠지겠지만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400원 정도 지지가 나와준다면 한번 슬쩍 발을 좀 짧게 담궈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9월 달 이제 막 시작을 한 종목이고 9월 아직 채 한 달이 끝나지 않았고 2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간 만큼 그 중간 정도인 한 4,500원 선 내서 지지를 받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SPG나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종목들은 이제 뭐 올해부터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고 성장 주잖아요. 미래 그쵸? 성장 주잖아요. 언제 잡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진입을 하려면 최대한 분할로 진입하시되 시장이 꺾이는 걸 보고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저는 이렇게 하방 내려간다고 해서 네. 좀 싸졌다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저점이 다져지는 걸 확인한 후에 분할로 진입하시는 걸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할 정도니까 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로봇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다음 달에 10월 5일 정도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 종목들, 로봇 종목들을 우리가 그때까지 좀 일정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그 재료에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그쵸? 얘기를 제가 많이 한 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이제 상장 이후로 강하게 반등은 나오겠지만 네. 예전에 비슷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미 기대감이 다 네, 기대감이 대부분 선반영됐다 네. 보니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질 수도 있다. 물론 그날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지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려주는 맛이 좀 있다면 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재료 소멸로 이 자금, 로봇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연휴 전에 네. 정리해서 예수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리를 못 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수익 구간에 있으신 네. 분들은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10월 5일 상장 전까지 기대감에
보통 이제 상장 전날이나 아니면 상장 당일날 초반에는 반짝 상승이 나오는 그쵸. 게 좀 당연한 부분이라 그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후로는 좀 우리가 오히려 좀 예수금을 확보하고 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로봇 섹터에서 자금을 좀 빼서 이제 배당주 종목, 아. 찬바람 불면 배당주 종목으로 그쵸? 옮겨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계좌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비님도 그래서 상장 전까지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전문가님께서 상장 뭐 전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지켜보라. 그냥 예를 들어 비중 그냥 들고 10%, 있지 20% 말고 가지지 말고 소폭이라도 반등이 나오거나 빠질 기미가 보이면 음. 무조건 비중을 좀 축소하셔라. 그리고 요즘에 뉴스가 뜨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네. 미리 빼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연휴 이후로 소폭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탈출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주 첫 번째 일단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 종목 들고 왔어요. 이렌시스 vs SPG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이렌시스를 픽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장기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거의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튈 가능성이 있지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의 상장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봐라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두 번째 종목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주 들고 왔는데 모비스 vs 비츠로테크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소재가 9월 달에 좀 핫했던 테마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로봇 감속기 이후로 이제 중입자 치료, 모비스랑 비츠로테크가 가장 좀 핫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다원시스라든지 에로티 백큐 같은 후발주자도 있었지만 모비스가 이제 이번 달 갑자기 튀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원래 8월 초에 이제 그 핵융합 초돈주체 이후로 핵융합 관련 테마가 보일 때 그때 좀 강하게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로 좀 말아 올렸었는데 초돈주체 이슈가 거의 불이 꺼지고 난 다음부터 2,500원대 이하로 바닥을 한번 다졌다가 중입자 치료 이슈가 터졌습니다. 국내 이제 중입자 치료로 암이 완치가 됐다.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전립선암만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직 뭐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2번, 10번 정도 치료받는데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돈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용화나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꿈의 부분은 치료법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네.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전립선 암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암에 치료가 되지만 이 기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들고 1회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번 받을 때 10번에서 12번 정도 예약을 잡고 네. 그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과정 다 합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치료 기간도 짧고 뭐 암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좀 획기적이지만 치료 비용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근데 5천만 일단 원이라는 우리 시청자분들 돈이. 같은 경우는 네.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전문가님의 픽일지 그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픽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픽북은 가장 수급이 강하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당연히 픽이기 때문에 모비스. 모비스가 네, 픽이고요. 지금 손절선을 애매하게 5천 원 정도로 저희 하이스트봇은 잡고 있습니다. 5천 원이 이탈됐을 때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한 4,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지를 좀 지켜보시고 지지가 나온다면 한 6천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시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만 봤을 때는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손절선 깨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 신규 매수자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진입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시려면 4,800원 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거나 차라리 4,8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한 3,600원 정도 선 빨간 선에 그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중입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초돈도체 초전도체로도, 이슈가 나왔을 때 핵융합
관련해 이슈로도 한번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음. 재료가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 테마는 순환매될 거고. 그리고 이게 네. 아마 또 가속기용 이 국내 정밀 시스템을 국내 시장에 독점으로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2011년인가 2년 정도에 그때 이제 또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지금 본업과는 거리가 너무 좀 멀기 때문에 네. 이걸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비님께서 아항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을 봐야겠네요라고 답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펀더멘탈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 갈 곳 없는 수급이 몰렸고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핵융합 그리고 뭐 중입자 이런 식으로 테마로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배틀을 짧게 잡고 테마주를 진입할 때는 최대한 일제 눌림목의 바닥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스탑로스를 걸어놓기가 힘들거나 손절을 과감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게 답이다. 네,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게 답이다. 굉장히 솔직하게 네. 다 알려주시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마주는 변동폭이 워낙 그쵸? 큽니다. 뭐 장중에 15% 20% 상한가는 그냥 말아 올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테마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쪽 자금에서 다른 테마로 옮겨갈 때는 장중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10% 15% 만약에 이제 하방 AI, VI가 걸려버리면 네. 손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스탑로스, 자동 매매 감시나 스탑로스를 걸어두시기 힘들 분들이거나 아니면 손절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오비님도 그래서 지금 깨달으셨나 봐요. 안 들어가야겠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뭐 두 종목 모두 다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 들고 왔는데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픽을 하긴 했는데 4일간 주가가 119%나 급등을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현 시점에선 좀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선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그냥 추가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테마성 재료들 좋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당주를 좀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콧바람 휘날리면 배당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배당주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지루할 수도 있고 아. 아직 배당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워낙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진입이 좀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치고 빠지는 게 좀 힘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손절이 정말 과감하게 힘든 분들은 배당주를 좀 마음 편하게 연말까지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 긴 호흡으로 끌고 가라는 말이지. 솔직히 이제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당연히 테마주를 들어가야죠. 그쵸,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배당 뒤돌아보지 말고 재미없어요,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가 네. 없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제가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네. 배당주가 편해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볼 겁니다. 저점에서 분할로 모아가세요 하면 시장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무조건 테마주를 들어가야 되고요. 테마주는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해야 돼요.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슈에 따라서 워낙 급등락이 달라지다 보니까 종목 아니면 테마 개개별로 어떤 장중에 이슈가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이 힘드시다면 당연히 배당주를 가되 해라. 뭐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S-오일 뭐 이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스트 AR 봇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봇이 또 모비스의 손절가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스트 봇이 혹시 배당주 중에 S-오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는지 뭐 제가 급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제가 물어볼 수 한번 있나요? 네, S-오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스트 봇. 네, 하이스트 봇 네, 이야기를. 네, 제가 검색이 좀 느리다 보니까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사실 하이스트 봇이 AI 봇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튀어오르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이스트 봇이 정말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50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하이스트 봇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오일을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에 바닥을 좀 찍고 우상향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추세선이라고 하잖아요. 추세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8월 중순에
7만 원대를 한번 지지를 좀 받았었고요. 지금도 딱 지지라인,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이 한 7만 6천 원 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7만 6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는 거고요. 1차 익절가가 8만 2천 원, 2차 익절가가 8만 7천 원 부근인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면 1차 익절가 8만 2, 3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저점도 계속해서 다지는 것 같은데.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네. 있는 만큼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지루할 수 있다. 아, 단기적으로 배틀을 짧게 잡고 장중에 10%, 20% 이렇게 급등의 맛을 보신 분들은 네. 이거 예, 사실 졸립죠. 졸립죠. 매당 왜냐하면 하루에 뭐 움직여봐야 크게 뭐 큰 움직임 해봐야 뭐 한 4, 5%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투자자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자금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을 얼마만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보유할 종목이 무조건 좀 달라져야 되는데 투자금에 여유가 있으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분들이야 이런 SL 같은 배당주 종목들 추세선 바닥 하단 이탈하지 않았을 때 왜냐면 이탈했을 때는 배틀을 좀 짧게 그쵸? 잡고 손절을 해버리면 그만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장중에 뭐 10% 20%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마음 편하게 추세선 이탈됐을 때는 좀 끊어놨다가 바닥 따지고 다시 잡는 마음으로 진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중을 차라리 조금씩 눌릴 때마다 예를 들어 4, 5% 정도 눌릴 때마다 예를 들어 비중을 2, 3%, 2, 3%씩 나눠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강력하게 SOL이나 이런 배당주 종목을 사시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네, 배당주가 좋긴 하지만 우리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태주 들고 왔고 빠르게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종목인데 일단 두 종목 CCS vs PN풍년 들고 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태주에는 좀 톤이 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태주를 평소에는 잘 안 쳐다보다가 항상 뭐 대선이나 네. 총선 전 보통 한 1년 근데 전부터는 오늘 왜 두 테마나 두 가지 세트나 그거 들고 오셨어요? 일단 뭐 주 야당과 여당의 주요 대선 주자의 테마주 종목들을 하나씩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또. 네, 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립이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지금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조심스러워. 인물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떠나서 얘기를 그냥 저는 종목만 바라보고 수급만 보다 보니까 일단 종목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전문가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개 중에서는 확실히 좀 손을 들고 싶은 종목 중 편하게 PN풍년이 그나마 펀드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우리 멋쟁이 프로도님도 네. PN풍년에 한 표를 던집니다라고 했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전통적인 대장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1야당의 네. 대표가 이제 뭐 불체포 동의안부터 최근에 이제 구속 심사를 오늘 좀 받다 보니까 이제 반사 이익이죠. 그렇죠. 네, 이제 떠오르는 대선 주자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가장 그 대장주는 PN풍년이 2021년도부터 좀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 이때 그냥 이제 대선 경선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거의 주가가 1,000원 부근에서 10,000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 멋쟁이 프로도님께서 밥솥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표면적인 이유지만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온라인에서 뭐 이제 밥솥 대전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일봉 봤을 때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최근 저점이 9월 달에 6,000원대 부근에서 거의 한 11,000원 부근까지 올라간 만큼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다른 게 아니라 딱 이제 한 4일 전이잖아요. 네, 불체포 동의안 가결되면서 강하게 좀 솟아올랐는데 PN풍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그 주요 대선 주자께서 최근에 뭐 SNS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다른 대선 주자 대비해서 인기 면에서는
그래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CS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급이 가장 크게 몰렸고 전통적인 대장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네. 이 인맥주 중에서 대장주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AI라든지 일단 로봇 이런 테마주 종목들, 원전이는 테마주 종목들은 대장주가 바뀌잖아요. 그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으면 계속 순환매되면서 잘 가는 애들이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장주가 계속 바뀌는데 이 정치 테마주의 특수한 부분이 4년마다 보통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4, 5년마다 대선주 종목들이 물론 대선과 이제 총선 이렇게 보통 끼어 있으면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좀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장기간에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 네. 상승부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애들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이 인맥과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냥 학연혈연 지연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뭐 이제 주요 대선 주자의 고향에 있다거나 아니면 감사이사라든지 뭐 대표이사가 동문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다 엮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예, 같아요.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가지? 우리 멋쟁이 네. 프로도님도 뜬금포라고. 네, 전혀 그 회사나 아니면 그 인물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밝혀도 가는 게 대선 테마주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예,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잡으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세장이라든지 시장에 수급이 갈 곳이 없으면 특히 이런 주요 이슈들 정치 테마에 관련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는 없고요. 특히 또 이 정치 테마주니 보통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보통 뭐 50%, 1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선 같은 경우 대장주 한번 제대로 잡으면 보통 4, 5배에서 10배 정도 뛰어 오르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항상 대선 때마다 있어 왔었고 총선 때마다 있어 왔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혀 연관관계가 없고 상관관계가 없고 리스크가 있지만 잡을 수밖에는 없는 독이 든 성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두 개 중에서는 당연히 PM 풍년이 픽이지만 저는 정치 테마주를 독이 든 성배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스탑로스를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는 못 걸어주실 분은 아예 진입 자체도 하지 마시라. 처음에 진입할 때 보통 제가 정치 테마주 진입할 때는 손절가를 미리 대부분 또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선이 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주요한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는 무조건 팔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총선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내년에 미국 대선까지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는 아마 올 여름에 전체적인 지수가 조금 주춤할 때까지는 아직은 유효하다. 한마디로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아직까지 돌아갈 수 있는 섹터가 정치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섹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주 중에 SSS vs CCS vs 이 PM 풍년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대장인 PM 풍년을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이 빠르지 않는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또 네 번째 종목 또한 정태주이다 보니까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나 정태주 들고 오셨는데 싫어한다면서 들고 오셨네요. 아까 말씀 조금 전에 제1야당의 네. 유력 대선 후보라면 여당의 밸런스를 위해서. 주력 네. 유력 대선 후보님의 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첼시스와 노을이 좀 재밌어요. 원래 이분의 전통적인 좀 대장주는 오파스넷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디알텍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들이 원래는 강세였는데 좀 재미있게 대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제2파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 한 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혹시 앵커님 뭔지 아시나요?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요? 최근 한 달. 뭐예요? 노을이에요. 이게 네. 최근 딱 1개월 동안 봤을 때 오늘 고점 기준이에요. 네. 가장 상승폭이 컸던 그래서 종목이 원픽이 그러면 또 역시나 제일 많이 갔던 노을인가요? 네, 노을이죠. 대장은 명확하잖아요. 네. 수급과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대장이다. 네. 근데 정치 테마주랑 좀 비슷한 게 첼시스라는 종목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첼시스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구충제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구충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의약품,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종목이에요. 네. 얘가 왜 구충제라든지 동물의약품 관련이 있냐? 이 회사의 이제 관계사, 자회사보다는 관계사 수준이죠. 지분을 한 8점 몇 퍼센트, 원래는 이제 3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넬바이오텍이라고 네. 지금은 지분을 대부분 팔아먹었습니다. 얼마 없는데 그 회사가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 종목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정말 찔끔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불구하고 찔끔 갖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업으로 지금까지 움직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본업, 왜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실 형편이 없거든요. 네.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마 올 초에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서 상장 폐지라든지 재무적인 리스크는 조금 덜었지만 재무적인 걸로만 봤을 때 펀더멘텀을 봤을 때는 절대 갈 수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역이라든지 이 5월 달에 한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멋쟁이 프로도님이 네. 지금 거의 채시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픽은 노을이잖아요. 네, 픽은 그래서 노을입니다. 노을 차트는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첼시스를 먼저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게 테마주가 본업과 상관없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업은 자동차 부품이지만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네. 테마로 움직일 때 첼시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분의 이제 인맥이죠. 예, 동문으로 강하게 9월 달부터 두각을 좀 냈었고요. 노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으로 이분의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첼시스는 9월 딱 초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 3,000원대, 3,500원을 거의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전고점 아무리 높아도 4,400원대가 최고 고점이었는데 4,500원대를 9월 달에 최근 9월 6일 날 강하게 돌파 나오면서 이제 그 위에 놀고 있어요. 4,400원 이하로 안 눌러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좀 차트를 좀 크게 끼어들어 버리면 상승 추세사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절선이 지금 한 5,800원 선이거든요. 5,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한 7,500원 선이잖아요. 눌러줬을 때 한 6,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손절선 5,800원을 이탈하면 팔고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노려봐도 괜찮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픽은 여기까지가 노리고 원래 픽은 밀당을 노리고 해야지 또 재밌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멋재미 프로노님께서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 대결 종료가 완료됐습니다. 첼시스 vs 노을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도 있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던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노을을 픽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비님께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이 원탑 종목을 뽑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결 종료가 됐고 우리 전문가님만의 또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탑 종목의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서 자세한 대응 전략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노을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신주 발행 전에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금일 원탑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관련 테마인데 제가 아까 가지고 왔던 PM풍년이나 CCS가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후발주자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시트커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상반기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추가 사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업과 원자재 무역업 아직 여기에서는 실적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어서 말 그대로 신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금일 구속 심사가 시작이 된 만큼 반사 이익을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심사가 받고 아마 새벽이나 저녁 늦게 발표가 나올 텐데 내일 반짝 결과에 따라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최근 테마주 종목 중에서는 후발주자인데 차트가 굉장히 좀 예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네 종목 정태주 내에서 없는 건가요? 없는 종목입니다. 아, 네, 아까 그 네 종목 중에서는 없는 종목입니다.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고 네. 네, 그만큼 이제 윗꼬리 달고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 오. 이제 좀 들어 올릴 만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뻐요. 아직 이렇게 고점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얼마 전에 한 1,800원대에서 오늘 살짝 한번 눌러줬고요. 오늘 거의 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손절선은 한 1,450원 선을 일단 잡고 있고요.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 어느 정도 하단에서 한마디로 금일 제가 체크했을 때가 한 1,700원, 1,600원 선이었는데 1,6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나 아니면 오늘 종가 베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이후로 노란톡방에서는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정말 커피값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담 없이 추석 전에 오늘 한번 슥 진입해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연휴 이후로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올해 초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1,900원대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어요. 근데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00원대 여기 3차 익절가만 강하게 좀 돌파를 나와준다면 앞자리가 1자에서 2자로도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 조금 길게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도 있고 아직까지 정치 테마주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말 그대로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들이 이미 두 자리 거의 한 세 자릿수 배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원대 바닥 이후로 아직 2,000원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돌파까지도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틀을 좀 짧게 잡는다면 오늘 종가로 진입해서 내일 반짝 상승 나오거나 연휴 이후 갭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하신 이유가 원탑 종목 이 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8가지 종목 내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종목 들고 왔다. 그 종목이 원탑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태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일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예쁘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해도 좋고 빠르면 내일 튀어오를 수 있고 혹은 연휴 지나고서 갭 상승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이렇게 재료가 좋고 이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이 예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8가지 종목 내에 없는 이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